자, 그럼 오늘 호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경전에 나타났던 경 중에 법멸진경이라고 하는 걸 다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법멸진상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 경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스님들이 잘 못해가지고 부처님 법이 소멸된다고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봐야 되는데 우리 불자 형제들도 참으로 이 법멸진경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본 거 하고 이제 요번에 살펴볼 이 내용인 법멸진상경이라고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소멸하는 그 모양 상태가 어떻게 해서 사라진다 하는 걸 내용을 이야기해놨고 법멸진경에는 법이 소멸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가지고 한번 드러내 봤습니다. 자, 법멸진상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 말씀하신 팔만대장경 중에 그럼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말씀을 경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그 법문을 들어 부처님 계실 때 있었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부처님 입적하시고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 법에 출가해서 공부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처님에게 직접 법문을 들은 분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장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 해석해야 될 부분을 전부 그분들이 그걸 풀어놨습니다. 그 풀어난 걸 요사이를 비유한다고 하면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하고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도 논문은 이제 우리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논문을 쓰면 그건 학사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대학원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썼다. 그래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상세하게 쓴 게 아니고 좀 부족하지만은 썼다. 쓰기 싫은데 쓴 거는 석사캐가 썼다. 그래서 그것가 받은 학위를 석사학위라고 말되죠. 대략 해갖고 썼다 하기는 야 석사학위가 지나가자. 그래가 썼는데 난주 학위증이 나온데 보기는 석사카미신 학위증이 나오기는 기가 차겠죠. 이래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더 상세하고 세밀하고 많은 근거 전부 종합해가지고 샅샅이 살펴서 썼어. 그러니까 고래 쓴 거 그거는 우리가 뭐 유리 그릇이든지 이거 사기 그릇이든지 들고 가다가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그것도 연구를 갖다가 어떻게 했나 박살이 나나
떨어뜨린 물건과 마찬가지로 세세하고 세밀하게 썼다 해갖고 그거는 학위증이 나온데 보기에는 박사학위가 나왔더랍니다. 그 되도록이면 석사하는 것보다는 박살내가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된 팔만대장경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걸 논장이라고 합니다. 논문을서가 이룩된 그 부분.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입으로 행동하는 거, 그거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하는 거, 그건 동작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건 그 마음의 씀씀이. 이거 세 가지가 잘못된 부분은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십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만들어져가 내온 게 아니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수행하는 제자들이 그때그때 잘못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부처님이 직접 살펴보고 수정해 주는 것도 고쳐주는 것도 있고, 부처님은 직접 보지 못했는데 도반들이 같이 수행하다가 어느 도반이 저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에게 여쭈니까 그래, 그거는 잘못되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잘못을 시정해 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모아놓은 그 부분은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형성이 된 건 하나 부처님의 직접 말씀인 경장과, 경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경장이라고 붙였느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을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우리가 곡식을 보관하려고 하면은 창고에 보관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 말씀도 보관해야 될 창고가 있습니다. 경을 보관해야 될 창고가 있는데 그걸 경장이라고 하고, 감출장자, 창고장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어려운 부분을 해석을 해서 그걸 보관해놓는 창고이기 때문에 그는 논장이라고 하고, 또 입으로 한 행동과 몸으로 한 행동과 마음으로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부처님이 바로 잡아 주셨던 그런 말씀을 집대성해갖고 모아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보관해놓은 또 창고가 또 있어. 그래서 창고가 3개가 있는 거야. 그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가 바로 경과 논과 율이기 때문에 그걸 합해가지고 3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속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법법회날 공부하는 내용은 경장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아함경 제15권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영인을 해가지고 처음 할 때는 먹으로 다 문종에 찍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찍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스님들은 그거 잘못 찍으면 나중에 글자를 잘 이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못 나오니까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뭐냐? 그걸 다 찍으려고 하면 먹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먹을 갈아가지고 병에 넣어가 파는 먹물 있죠. 이제 그걸 사가와가 찍으니까 좀 희미해. 그런데 그 먹물, 그거는 뭘 다시 배로 큰 데다가 부어가지고 먹을 가지고 우리 보고 갈아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갈아가 좀 진하게 해가지고 했을 때 나무에 새겼던 그걸 먹물을 한번 싹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문종이를 딱 놓습니다. 요사이 화학 약품 넣어가 만드는 문종이 아니고 옛날에 그냥 딱종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해야만이 연수가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삭지를 안 해요. 그거 갖고 찍습니다.
그러면 물을 치는데 먹물을 치는데 그 위에 딱 정성껏 나가지고 그 위에서 얇은 솔 가지고 이제 문댑니다. 그래가 딱 들면은 아이고 흰 종이에 거리 딱 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햇빛에 말르면 그게 먹물이 빨리 말라가 그냥 쭈글쭈글해지거든. 그늘에 말려야 되거든. 그거 가갖고 이래 말리고. 그런데 그런 거나 좀 스님 도와주세요. 해가 그거 이제 그때 역경원에 있을 때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걸 필름에 찍어가지고 영인을 해서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전부 다 한 권이. 그게 50권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것 중에 이제 여기 대장경 제2권 일어난 겁니다. 50권 중에 그게 2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멸진경 잡암경 25권 가는 거는 그 경경마다 몇 권째 그걸 가르친 거고, 뒤에 대장경 제2권 열에서 난 거는 그걸 전부 다 합본을 해갖고 만드는 경책이 50권이기 때문에 그 50권 중에 두 번째 경이기 때문에 제2권, 여기가 바로 뭐냐, 아함부라 첫 번째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거 간단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함부인데 거기에서 상중하 중에 하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 가운데 부처님께서 알아냈게 내가 열반한 후에 마투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나중에 생길 거다,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나라에 굴다라고 하는 장사하는 분이 한 분 있다. 참 부자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중에서 우파굴다라고 하는 아들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태어날 것이며, 이 우파굴다가 내가 열반한 지 몇 년 후에 태어나는가 하면은 1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법문해 놓으나 이 경장과 율장, 논장은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에게 직접 법문을 듣지 못했던 분이 경마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걸 알기 쉽게끔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직접 법문을 들은 제자들이 풀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또 그분의 때 배운 법문을 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태어나지 아니했던 분들이 배워서 논문을 썼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사를 하는데 많은 교수사들 가운데 부처님 법문하신 팔만대장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진 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분들을 이제 교수사라고 합니다. 남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사들이 있는데 그 교수사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파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제일 교사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앉아가 문을 열고 저 앞산을 한번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앞산 이름이 우료만다산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게 나타발치가라고 하는 절이 하나 생길 기다. 그렇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부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하셨거든. 그게 다가올 그 세대를 갖다가 다 꿰뚫어 봅니다. 그걸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왜 누진통이라고 하는가 하면 번뇌망상이 다 소멸되고 없는 그 맑고 밝은 경지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경지를 초월해서 또 공간의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깨달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깨달은 그 내용을 인도말로는 반야라고 해요. 또 뒤에 글자를 중국에서 반야를 번역해가지고 한 글자가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하나만 쓴 데도 있고, 또 경전 속에서 그 반야 지혜, 감히 중국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이나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도 해갖고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지를 통달한 분을 갖다가 누진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이든지 깨뜨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때 되면 나타발치라고 하는 절이 우리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저 앞산 보이지? 저 앞산 보이는데 저기가 그 사찰이 생길 것이다. 그 절은 참으로 고요해서 수행하기에 또한 제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참으로 고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라 참선하는 사람이 참선하기에 딱 알맞은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생각에 잠겨, 어떻게 생각에 잠기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에 잠겨서 혼자서 생각하시는 거라. 내가 만일 교법을 사람들에게 부촉한다면, 내가 법문한 거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또 내 10대 제자들에게, 내한테 법문들은 1250명의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잘 지키라고 부탁을 한다면, 부촉을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한테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은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비슷할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 말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전해가면은 거기에서 본래 했던 말은 어디가 붙는 거 없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이야기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다. 부촉하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천인들에게 부촉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천상인간에게 이걸 갖다가 내 법문을 부촉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나의 교법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큰일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법을 세상 사람들과 천인들에게 부촉하여 어디라도 전부 다 천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쪽에만 이렇게 부촉해 놓으면 안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부촉하여 그들이 함께 정법을 섭수하여 잘 받아들여서, 각각 받아들이면 나 이 교법이 1000년 정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알고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천상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있는 문지기가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지기가 누군가 하면은 채석천과 사천왕들이 부처님의 교법을 듣기 위하여 부처님이 계신 저서에 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오래지 않아서 무여열반으로 반열반하리라. 반열반 하는 거, 이것이 완전한 열반입니다. 우리가 구경열반 하는 거, 그것도 완전한 열반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완전한 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을 할 때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하면 열반에 이르러서 열반의 경지의 내용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뜻이 구경열반의 원뜻입니다. 그냥 구경열반 한 거 완전한 열반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면 가로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주석을 달아놔야만이
반열반하고 국영열반하고 무효열반하고 세 가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반열반하리라, 열반에 완전히 들어가리라. 내가 열반한 후에 너희들은 나의 정법을 호지해야 할지니 1년이 지나서 나의 교법이 멸해할 때에는 반드시 비법, 그릇된 법이 세상에 나와서 10가지 착한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그래 못하게 하고 나쁘게 수행하게 된다. 세상에 나와서 10선을 10가지 착한 것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니 그렇게 되면 연부제에서는 악한 바람이 풍섭이 일어나고 때에 맞지 않게 비가 내려서 세상은 모두 굶주리게 될 것이다. 재앙의 우박이 비처럼 내리니까 곡식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강물은 말하고 꽃과 열매는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없어 파리하게 되고 벌레와 귀신들에게 마을은 모두 망할 것이고 음식은 맛을 잃고 사람들은 헐벗어 추잡할 것이다. 교법이 멸하면 삿된 무리들이 부처님 탑과 사찰을 파괴하고 수행하는 비구들을 죽일 것이니 이렇게 되면 사방이 모두 혼란할 것이면 내가 열반한 후에 정법이 다 멸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멸진 상경이라고 했는데 상경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해서는 위에서 상세에 설하였느니라. 지금 이야기 다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에 부지런히 힘쓰고 정진을 더욱더 하여 정법을 호지해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법문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하시고 나서 그 법문을 하시고 나니까 동방천왕과 남방천왕과 서방천왕과 북방천왕에게 각각 정법을 호지하도록 부처님께 더 부촉을 하셨다. 인간의 부촉했고 천상의 부촉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왕천에게까지 전부 다 부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때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각각 슬픔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 뿌리면서 부처님 발에 애경하고 각각 자기 방에 돌아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되새기 이런 내용이었다. 그때 세종께서 다시 동방천왕에게 말씀하셨다. 너 동방천왕은 마땅히 동방에서 바른 법을 보해 친일진이라. 차례로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여기에 있는 모든 천왕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들 남방천왕, 서방천왕, 북방천왕은 마땅히 남방과 서방, 북방에서 바른 정법을 보해 친일진이라. 1000년이 지난 후에 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세존의 법, 교법이 멸할 때에는 마땅히 그릇된 법이 나타나서 세간에 나와 10가지 착한 법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되는 때는 그 세계는 시방만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는 말이라. 그래야 연부제 아래는 나쁜 사람은 사납게 일어나고 물과 비가 때에 알맞게 내리지 않아서 세상은 많이 굶주들어 홍련이 들 것이니라. 비는 곧 재앙의 유박이 되고 강과 하천은 마르며 꽃과 열매는 성숙하지 않고 사람들은 밝거나 윤기가 얼굴에 없으며 벌레 마을과 귀신 마을로 성숙하지 않고 사람 마을로 다 모두 망하며 음식은 맛을 잃고 보배들은 땅속에 묻혀지든지 바닷속에 가라앉아 없어지며 사람들은 거칠은 풀과 나무의 껍질과 잎과 뿌리를 입고 먹을 것이리라. 이때 남방의 석가왕과 북방의 야반나왕과 서방의 발라바왕과 동방의 사라라왕들이
여러 많은 권속들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부처님의 정수리뼈,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정수리에서 나오는 뼈이기 때문에 정골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골사리 한문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부처님의 어금니 하이끼네 요거는 치사리입니다. 정골사리와 치사리와 부처님의 바루를 동방, 서방, 남방, 북방에 편안히 두리라. 서방에도 왕이 있으니 발라비라고 하는 라고 이름하는 왕이 있으며 백천권속으로 탑과 절을 파괴하고 시박비구들을 죽이고 해치리라. 북방에도 왕이 있으니 야반나라고 이름하며 이 백천권석으로 탑과 절을 파괴하고 시박비구들을 죽이고 해치리라. 남방에도 왕이 있으니 서가라고 이름하며 백천권석으로 탑과 절을 파괴하고 시박비구들을 죽이고 해치리라. 동방에도 왕이 있으니 도사라라고 이름하는 왕이 있는데 백천권석으로 탑과 절을 파괴하고 시박비구들을 죽이고 해치리라. 그리하여 사방이 다 어지러지면 모든 비구들이 중국에 모여 오리라.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라고 한 거는 한문은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중국의 한문 글자와 똑같은데 이것을 찾아 들어가면 바로 중인도 항하강이 흐르는 항하 유역으로 모여들 것이다. 거기에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 내 법이 거기에서도 사기 털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이 법문을 잘 수지하고 기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법을 보호를 해라. 정법 호지의 뜻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가서 참고해서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그냥 읽은 내용, 번역한 내용은 뭐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은 제가 번역해갖고 읽은 이 뜻의 여러 수천 수만 배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호법법회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